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중에 시장에 들렸던 외신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얘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사고로 어제는 실종이었는데 사망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장중에는 시장에서 석유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곤 했거든요.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탁장, 국제 유가는 어제 그래도 소폭 내렸더군요. 맞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당 원유 소폭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 대행이 결정되고 차기 선거 일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이란의 석유 정책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 덕분이었죠. 이란은 오펙 가입국 중 3위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중동 불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앵커 말대로 한 발 빨리 움직였습니다. 통상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고 정유나 화학주가 덩달아 힘을 받죠. 원재료 격인 유가가 비싸지면 그만큼을 제품 가격에 넘길 수 있어서 이익이 증가할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전거래일 S-오일과 GS, 롯데케미칼, 금호화학이 주목받은 배경인데요. 오늘 거래에서는 다만 장 초반 일제히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유주나 석유 관련주들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긴 한데 국제유가 흐름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벤트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유주 중에 지금 투자할 만한 회사들은 어떤 데들이 꼽히나요? 예, 일단 금호석유가 대표적입니다. 네네. 이유는 실적은 바닥을 쳤고 주가는 아직 싸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난 1분기를 시작으로 3년간 감소를 거듭해온 실적이 반등에 나설 조짐이죠. 주력 제품인 차량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시장 상황이 수요 위축으로 얼어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네.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소위 이구환신,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1년 뒤 PBR 예상치가 0.69배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3개월 보고서를 낸 전체 증권사 16곳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평균 목표가는 17만 원대 중반으로 여전히 10%대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올라야 진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중국의 이제 수요가 진짜 늘어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금요석유의 1년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째 봉우리가 오른쪽 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전 고점에서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뛰었고 신고가로 직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봉우리가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또 오르더라도 이만큼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네. 앞에 지점이 정점이었다는 시그널을 읽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주가를 밀어올릴 힘이 부족하다는 뜻일 테니까요. 네네. 쌍봉현 패턴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기법이죠. 더 큰 수익을 보려고 들고 있다가 익절을 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점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소위 물타기를 하거나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차곡차곡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처럼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이 지나면 매도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금호석유 주가에 있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시장 상승과 상승 동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기존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여러 면을 강화해서 네. 금호석유가 앞으로도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쌍봉 패턴까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는데 현재 중국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받쳐주고 거래량까지 일어난다면 괜찮겠지만 여기서 꺾이면 또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주가 올해 들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로템을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네.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라게 공장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1분기 기준 110%대로 하나 에어로아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반산기업 모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도 5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공장을 풀가동한 게 바로 현대로템이죠. 2022년 폴란드와 1차로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납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로템의 공장은 앞으로도 바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올해 최대 2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추가로 따올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재 수요가 탄탄한 데다 본격적인 국방 예산 반영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방산주는 상반기가 좀 비수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주가 모습만 보면 그렇게 비수기로 보이지는 않네요. 예. 로템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보나요? 예, 주가가 국내 주요 방산 기업과는 물론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도 비교해 봐도 여전히 너무 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카이는 22.6, 퍼 네. 22.6, 물론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독일 라인메탈이나 영국의 BAE 시스템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대표 지상 화기 기업과 비교해 봐도 아직 네. 주가가 너무 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넘치는 수주 잔고와 이례적인 수출 비중 확대를 감안했을 때 가격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현대로템을 향한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감지됩니다. 어제 하루 120억 원 넘게 사들인 걸로 확인되고요. 최근 한 달로 넓혀봐도 45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넘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내면서 차곡차곡 비중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요즘 현대로템에 좀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관심 있는 분들은 폴란드 추가 수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폴란드가 지금 정권 교체 중에 있어서요. 아직 알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 현지 생산의 휴가 문제도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계약이 당장 빠르게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게 증권가 설명입니다. 당장 1차 납품 덕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먹보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2차에 더해서 루마니아의 K2 전차 신규 수주까지 하반기에는 관련 낭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루마니아 전차는 이달 실사격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내년부터 철도 부분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도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레일솔루션 사업본부는 세계 시장에 전동차와 고속전철, 경전철 등 각종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죠. 저가 공세로 현대로템을 위협하던 중국산 전동차들의 품질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장 초반 현대로템 주가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살폈습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